해병대의 근거 있는 자부심이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창설된 이후에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된 거죠. 13,000가마의 정부미를 안전하게 반출했고 북한의 최강 부대인 육사단을 상대로 성공적인 지연작전을 펼쳤습니다. 역시 무적해병입니다. 해병대에 지원하길 잘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송강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칠린에서 리더와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이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더기는 귀요미 2더기는 귀요미 보스탄 하면 비어점나 Got that spice, got that sweet only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이사단 제2포병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병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돌아올게?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군은 고유의 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기는 각 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바탕색만 봐도 각 군이 어떤 특색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군기를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먼저 제가 소속된 육군의 기입니다. 멋있네요. 네. 여기 윗부분은 백의 민족을 상징하는 흰색이고 아랫부분은 청색인데요. 자유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육군기 옆에 있는 이건 어떤 군의 기일 것 같나요? 해군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군기의 바탕색인 진한 남색은 바다를 상징하는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군기의 바탕은 무슨 색일까요? 공군의 주 임무지가 하늘이니까 연한 파란색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군기의 바탕색은 창공을 의미하는 푸른색입니다. 이제 해병대기만 남았는데요. 해병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해병대 하면 진짜 사나이. 그리고 카리스마, 되게 열정, 막 정열의 빨간색도 떠오르고요. 강인함? 이런 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해병대기는 이지 씨가 이야기한 모든 단어를 아우르는 색입니다. 와우, 빨간색이네요. 와, 역시 해병대의 강렬한 이미지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병대에는 이 빨간색 기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 명찰을 비롯해서 빨간 모자, 빨간 체육복까지 빨간색 군용품이 많이 있는데요. 붉은색이 해병의 상징이 된 이유 알고 계신가요? 미 해병대에서 유래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제 오른쪽 가슴에 달린 이 명찰의 빨간색과 노란색은 이 피와 땀을 의미합니다.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붉은 바탕에 해병대의 기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해병대를 수식하는 문구인데요. 어떤 문구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귀신 잡는 해병대, 무적 해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구들도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이제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너무 유명하잖아요. 되게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해병대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항상 그랬듯이 역시 해병대에 지원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적 해병의 전통을 위해서 애쓰셨던 선배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기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현 상병을 비롯한 후배 해병들의 자부심의 원천에는 선배 해병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의 자부심에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병대의 근거 있는 자부심이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해병대의 신화는 1950년 7월에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6.25 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죠. 파죽지세로 남아한 북한군이 어느덧 금강 방어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곧 군산으로 들이닥칠 상황이었는데요. 군산항에 적재된 정부미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했죠. 이 임무는 당시 제주도에서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해병대에게 하달됐습니다. 해병 1, 2기 290여 명으로 이루어진 부대는 당시 지휘관이었던 고기룬 소령의 이름을 따서 고기룬 부대라고 불렸습니다. 고기룬 부대는 비록 병력은 적었지만 해병대에서 뽑힌 정예 부대로 사기가 높았습니다. 역시 해병대는 병력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신감 그리고 또 전투력이 그 뒷받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역시 해병대네요. 고기룬 부대는 1950년 7월 15일 제주항을 출발해서 다음 날 군산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상보다 전세가 급박하게 흘러갔습니다. 북한군이 장항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죠. 고기룬 부대가 주둔하던 군산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남하하는 북한군의 정체가 육사단 14면대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북한군 육사단이 어떤 부대인가요? 북한군 육사단은 비밀병기로 불렸습니다.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반도 적화 통일이란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한 회심의 카드였죠. 북한군 제6사단은 원래 중공군 제166사단으로 편성된 조선인 부대였습니다. 사단장인 방호산 소장을 비롯한 부대원들은 중국의 제2차 국공내전에 참전한 경력이 있어서 전투 경험이 풍부하였습니다. 6.25 전쟁 초기에는 한강의 도하, 김포와 인천을 점령하여 근위사단의 호칭을 수여받은 북한군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적의 남하를 지연시키라는 명령을 하달받은 부대는 해병대였습니다. 근데 무적 해병이잖아요. 충분히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해병대라면 충분히 겨뤄볼 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이걸 봐주세요. 맨 윗줄을 읽어주실래요? 해병대 장명 제1호. 해병대가 최초로 수행한 작전이었네요. 맞습니다. 창설된 이후에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된 거죠. 처음 출전인데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네요. 하필이면 북한군 정예 부대를 만나서 어떡해요? 나이가 그때는 19, 20살이니까 사람이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 의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서움이 없었어요. 그런 정신이 없었다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것은 하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두려움은 없지. 뭐 이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말이지 뭐 두렵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군대 생활 못하지. 무서운 건 고사해놓고 인민군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한 거지. 북한군에 비해서 병력도 터무니없이 적었고 무기도 형편없었습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99식 소총을 비롯해 낡고 열악한 화기로 북한군 육사단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우리 이 해병 선배님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전투를 치르셨네요. 구구식을 우리 뭔가 쓰지도 못하는 총 한 발 쏘기다 총알이 터져갖고 말이지. 버리게 됐다고. 구식 소총이 다 아시다시피 일반 소총이에요. 그게 얼마나 곤란해요. 해병대 복장이란 것은 말이죠.
그저 해군 작업복이요. 작업복이기 때문에 대중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이지 체격 좋은 놈들은 대를 입고 말이지 그냥 그 주소서 이제 대략 맞춰서 입은 거지 그냥. 그것도 전부 일본군이 버리고 간 의복이에요. 아주 행편이 없었어요. 노무자들이 이제 밥을 나눠다 주는데 인민군들이 이제 쭉 포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적에는 걔를 굶을 때도 있고 말이지 삼시세끼 다 찾아 먹지는 못했다고. 명령을 하달받은 고기름 부대의 1중대와 2중대는 장항으로 진출해서 매복해 있다가 북한군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병대 기습 공격에 당황한 북한군은 서천으로 퇴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병대 승리로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북한군이 다시 공격을 퍼부었고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이나요. 6시간. 밤이 됐는데 인민군이 침투하는 거야. 그 백단절 거린 거야 그냥. 그 인민군들은 머리 깎고 우리는 머리를 안 깎았단 말이야. 밤에 그냥 알지 못하니까 지나가는 거 잡아갖고 말이지 머리를 더듬고서 이제 인민군 같으면 대검으로 찌르고 말이지 이렇게 싸웠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철수를 결정한 건 고기름 부대였습니다. 탄약이 바닥나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비록 철수를 했지만 북한군 수십 명을 사살했고 포로를 잡아서 엄청난 정보까지 얻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해보는 실전이었는데 역시 해병은 해병이네요. 자랑스럽습니다. 7월 18일에 북한군 6사단 13년대가 금강을 도하해서 군산을 공격할 것. 북한군 포로의 증언에 따라 고기름 부대는 금강에 매복했습니다. 숨어 있다가 도하하는 북한군을 기습 공격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1위가 북한군의 기습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고기름 소령은 3중대를 1위로 보내고 나머지 1, 2중대로 군산을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병력이 부족한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어떡해요? 19일에는 북한군이 군산에서 시가전을 전개했고 우리 해병은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탄약은 떨어져 갔고 압도적인 병력 차이로 전투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고기름 부대는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정부미가 적재된 안동호에 탑승해서 해상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럼 해병대가 처음 맡았던 임무를 완수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13,000가마의 정부미를 안전하게 반출했고 북한의 최강 부대인 6사단을 상대로 성공적인 지연작전을 펼쳤습니다. 역시 해병. 1950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대한민국 해병대가 북한군 6사단의 남하를 지연시킨 이 전투를 군산 장항 1위 전투라고 부릅니다. 원래 처음이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해병은 역시 해병이라는 생각이 들었는 게 이 전투 덕분에 해병대가 자신감을 좀 얻었을 것 같아요. 고기름 부대가 해병대의 첫 전투인 군산, 장항, 1위 지구 전투에서 성공적인 지연작전을 펼친 점은 창설기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해병대의 교육훈련이 맺은 결실이며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해병대의 지연작전은 북한군의 공세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였으며 낙동강 방어선의 서부 방면에 대한 방어작전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군산 장항 1위 전투에서 자신감을 얻은 해병대원들은 8월엔 진동리 지구 전투에서 승리하며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이바지했고 이후에 최초의 국군 단독 상륙작전인 통영 상륙작전, 불리한 정황을 단숨에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9.28 서울 수복작전에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항해서 해병대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또 미 해병도 포기한 도솔산 일대 24개의 고지를 점령하면서 무적 해병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역시 무적 해병입니다. 이 선배님들이 6.25 전쟁에서도 수많은
전공을 세우셨네요. 네. 그 무적 해병의 정신이 여기에 또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요. 해병대기를 자세히 보시면 모두 4개의 심벌 마크가 있는데요. 여기엔 무적 해병대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4개요. 여기 맨 위에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이 리본이 있고, 이 밑에 이거는 독수리죠.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별이랑 닷 이렇게 있네요. 이 4개가 해병대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는 이 해병대의 표어인데요. 여기엔 내 한 목숨, 해병대와 조국에 바친다는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충성, 용맹, 승리의 상징으로 민족과 조국의 수호신이면서 전장에서 승리의 불사신이기를 갈망하는 해병대의 기상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 별은 국방의 의무를 상징하는데요. 높은 곳에서 고고히 빛나는 별처럼 조국과 민족을 지키는 해병대의 신성한 사명을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울어져 있는 닻은 대한민국 해병대가 창설된 이유이자 존재의 이유인데요. 해병대 고유의 임무인 상륙작전을 의미합니다. 와, 역시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다가오는 4월 15일은 해병대 창설 기념일입니다.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한 해병대의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배 해병들이 수많은 세월에 걸쳐 차곡차곡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것이죠. 그 선배들의 정신을 후배들이 고스란히 물려받았네요. 오늘 왜 해병대 장병들이 자신의 부대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게 됐어요. 저라도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해병대의 좀 자부심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선배 해병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조국을 위해서 좀 열심히 복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말이죠. 예?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을 수도 없다고 말이죠. 나 이렇게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서 여자가 지내온다고. 우리는 처음에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명칭을 받았어요.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었고 해병대가 오늘날까지 발전하지 않았나. 그때 우리가 싸우길 잘했구나.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달게 된 신병들은 선배 전우들의 무적 해병 신화를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